한국계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한 소녀의 마지막 연구 발표 슬라이드가 전환되었을 때 하버드에서 개최된 국제수학회의장 전체가 감동의 물결로 가득 찼습니다. 초기 진단 시 전문가들은 사회성 결핍으로 인해 학업적 성취에 본질적인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었고, 이 말을 들은 소녀의 부모님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 전 세계 최고의 수학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기립하여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눈물과 깊은 감동으로 충만했던 그날의 현장, 그 기적 같은 순간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전개됩니다. 그날 저는 생애 처음으로 1,500명이 넘는 청중의 눈을 직접 응시했습니다. 테드 TED 강연장의 상징적인 붉은 원형 카페트 위에 서서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였던 대중과의 시선 접촉을 극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저는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관찰합니다. 단 한 문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객석은 완벽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들과 저명한 세계적 석학들, 그리고 명망 높은 정치인들까지 모두 숨을 죽이고 주목했습니다. 제가 칠판에 시각화한 수학적 패턴을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표정이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선 경외감으로 변화하는 것을 명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리만 가설의 부분적 증명을 위한 매우 새로운 접근 방식입니다. 저는 위상학적 패턴을 통해 이 난제를 다른 시각으로 해석했습니다. 제 설명이 완료되었을 때 강연장은 기립박수로 폭발했고 가장 앞줄에 자리했던 몇몇 수학자들은 감격의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그 감동적인 순간은 제 삶의 정점처럼 느껴졌지만 실상은 오랜 여정의 중요한 한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7년 전 저는 경증 자폐 스펙트럼 장애 마일드 오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유학생활 중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과 극심한 소외감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사회성 결핍으로 인해 학업적 성취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바로 그 소녀가 오늘날 전 세계 석학들 앞에서 세상을 변혁할 잠재력이 있는 수학적 발견을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이름은 김지아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제가 다름을 어떻게 결함이 아닌 선물로 전환시킬 수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2008년 14세였던 저는 부모님을 따라 미국 보스턴으로 이주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저 조용하고 혼자 있기를 선호하는 학생이었을 뿐이었으나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의 첫날부터 학교 생활은 그야말로 악몽이었습니다. 영어는 교과서만으로 학습했기 때문에 실제 대화 속도는 너무 빨랐고 선생님들이 제게 질문할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회적 상호작용이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쉽게 친구를 사귀고 웃고 떠들었지만 저는 눈맞춤 자체가 불편했고 그들의 농담이나 비유적 표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김지아, 이 문제 풀어볼래? 수학 선생님의 질문에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만 깜빡일 뿐이었습니다. 말을 하려 노력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답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는 이미 제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해결된 상태였지만 그것을 언어로 외부에 표현하는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 저렇게 행동이 이상하지? 계속 다리만 떨고 있어? 복도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은 곧 노골적인 놀림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저는 점차 말수가 줄어들었고 사람들이 붐비는 식당이나 체육관에서는 소음과 움직임이 너무 과도한 감각적 자극으로 다가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한 달 후 학교 상담사가 저를 개별적으로 불러 여러 심리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의 면담이 진행되었습니다. 김지아 양은 경증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증상이 더욱 뚜렷하게 발현되는 것 같아요. 사회적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정 패턴과 루틴에 강하게 집착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상담실에서 나오던 어머니의 얼굴은 충격으로 창백했고 아버지는 우리 딸은 한국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라고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저는 모든 상황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진단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갑자기 제가 장애를 가진 사람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날 이후로 선생님들과 다른 학생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저는 더 이상 단순한 새로운 한국 학생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학생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학교 생활은 더욱 고통스러워졌습니다. 특별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으나 그것이 오히려 저를 다른 학생들로부터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학생들은 제가 특별 수업에 가는 것을 보고 수군거렸고 점심시간에는 저는 항상 구석에 홀로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제 머릿속의 세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였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논리적 사고와 아이디어가 빠르게 흘러갔지만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극도로 어려웠습니다. 특히 영어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수학 시간에 복잡한 문제의 해답을 명확히 알면서도 손을 들 수 없었고 영어 수업에서는 뛰어난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할 수 없었습니다. 김지아 양은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계속 이렇게 묵묵부답이면 학업을 따라가기 어려울 거예요. 영어 교사의 단호한 말에 저는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밤마다 기숙사 방에서 홀로 울면서 한국 노래를 들었습니다. 부모님과의 화상통화에서는 애써 괜찮은 척 미소 지었지만 통화가 끝나자마자 저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 몸을 웅크리곤 했습니다. 한 학기가 지나고 성적표를 받았을 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수학과 과학은 A였지만 나머지 과목은 모두 C와 D였습니다. 한국에서 항상 최상위권이었던 제게 이것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진심으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부모님의 희생과 기대를 생각하면 감히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대신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은 학교 발표회 때였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재능을 보여주는 자리에서 저는 그저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쟤는 왜 항상 저렇게 이상하게 행동해? 로봇 같아.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무언가가 산산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잠그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로봇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하고 있었을 뿐인데 아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5세가 되던 해봄, 제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킨 중요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학기의 수학교사로 오신 미세스 톰슨이었습니다. 그녀는 첫 수업에서 복잡한 기하 문제를 칠판에 적었고 해결책을 묻자 교실은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그 패턴이 명확하게 시각화되었습니다. 도형들이 회전하고 변형되면서 스스로 해답을 제시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으로 책상 위에 그 패턴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김지아, 혹시 뭔가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미세스 톰슨이 갑자기 제게 질문했습니다. 놀라서 고개를 들었지만 여전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세스 톰슨은 다가와 제가 책상에 그린 패턴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뭐니, 김지아? 떨리는 손으로 저는 노트에 그 패턴을 좀 더 명확하게 그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문제를 시각적으로 변환하여 이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모서리 각도를 패턴으로 변환하고 그것을 통해 해답을 찾아내는 방법이었습니다. 미세스 톰슨은 제 노트를 깊이 있게 보더니 경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독창적인 접근법이네. 칠판에 와서 설명해 줄 수 있겠니? 공포에 질려 고개를 저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그냥 노트에 적은 대로 칠판에 그림만 그려봐. 말은 안 해도 돼? 떨리는 다리로 칠판 앞에 섰습니다. 교실의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었지만 패턴에 집중하자 다른 모든 것들은 흐릿해졌습니다. 저는 제가 보는 대로 도형을 그리고 선을 연결했습니다. 미세스 톰슨은 제 그림을 보고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은 위상수학적 접근법이야. 고등학생이 이렇게 생각하다니. 그리고 반 아이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김지아는 공간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학 수준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날 이후 미세스 톰슨은 자주 수학을 통해 의사소통하면서 저는 점차 말로도 제 생각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수학적 개념에 관해서는 더 길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김지아는 다른 학생들과의 일상적인 대화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수학적 개념을 매개로 하여 처음으로 자신을 온전히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세스 톰슨이 학기말 보고서에 기록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항상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었지만 이제야 우리가 그것을 관찰할 수 있는 창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학년이 종료될 무렵 저는 더 이상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아니라 수학영재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제 정체성에 대한 완전한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16세가 되던 해 미세스 톰슨과 닥터 밀러는 제게 지역 수학 올림피아드 참가를 권유했습니다. 이는 제게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은 자신이 있었지만 낯선 환경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김지아, 반드시 우승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 미세스 톰슨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경험이야. 내 능력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일 뿐이야. 대회 전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모든 최악의 시나리오를 반복해서 그렸습니다. 소음이 너무 심하면 어떡하지?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패닉 상태가 되면? 닥터 밀러는 제게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선물했고 미세스 톰슨은 불안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호흡 기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부모님은 전화로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대회장에 들어서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헤드폰을 착용하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문제지가 배부되고 첫 문제를 읽자마자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오직 문제와 그 속에 내재된 패턴에만 집중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도형들이 춤추기 시작했고 숫자들은 스스로 질서정연하게 정렬되었습니다. 특히 위상수학 관련 문제에서 제 접근법은 완전히 차별화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길고 복잡한 공식과 계산을 사용할 때 저는 문제를 시각적으로 변환하여 훨씬 더 간단한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결과 발표 날 저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지역 1위였습니다. 시상식에서 제 이름이 호명되었을 때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긴장했습니다. 떨리는 걸음으로 무대에 올라 트로피를 받으며 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세스 톰슨은 눈물을 글썽이며 뜨거운 박수를 쳤고 닥터 밀러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부모님께 전화로 소식을 전했을 때 어머니는 흐느껴 우셨습니다. 우리 김지아가 해냈구나. 엄마는 항상 내가 특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이 경험은 제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개방해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다름이 장애가 아닌 특별한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자각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변화된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제가 교실에서 발언하지 않을 때도 제 생각이 깊고 복잡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제 자신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더 이상 자폐를 가진 소녀가 아니라 특별한 수학적 재능을 가진 사람으로 스스로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역대회 우승 후 저는 전국 수학 올림피아드에 초청받았습니다. 이는 훨씬 더 큰 도전이었습니다. 대회는 뉴욕에서 개최되었고 미국 전역에서 모인 수학 영재들이 참가했습니다. 제 성공 소식을 들은 학교는 적극적인 특별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수업 일정을 조정해 주었고 대회 준비를 위한 추가 시간도 할애해 주었습니다. 이제 AP 수학과 물리학 수업도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무대는 더 큰 불안감을 동반했습니다. 대회가 다가올수록 제 불안 증세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밤에는 악몽을 꾸기도 했고 때로는 갑자기 숨이 막히는 듯한 공황 증상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김지아, 정말 가고 싶니? 어머니가 한국에서 전화로 물으셨습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돼. 이미 충분히 잘했어.
그 질문 앞에서 저는 깊이 숙고했습니다. 두려움과 도전 사이에서 강하게 갈등했습니다. 안전한 영역에 머무르고 싶은 마음과 제 한계를 시험해보고 싶은 욕구 사이의 내적 싸움이었습니다. 미세스 톰슨과의 상담 시간에 처음으로 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가고 싶어요. 하지만 너무 무서워요. 제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요? 그녀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 무서울 수 있어, 김지아. 도전은 항상 두렵기 마련이지. 하지만 내가 이미 많은 두려움을 극복해왔다는 것을 기억해. 그리고 이번에도 너는 혼자가 아니야. 닥터 밀러는 더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대회장 환경을 미리 면밀히 살펴볼 수 있도록 일찍 도착하자. 불안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도 사전에 찾아둘 거야.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어? 마침내 제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전해보자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다름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그것을 제 강점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모님은 대회를 위해 미국으로 오셨고 우리는 함께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지아, 결과에 상관없이 너는 이미 우리의 자랑이야. 내가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단다. 그 말씀은 제게 큰 심리적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제 승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스스로의 한계에 도전한다는 사실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저는 조금씩 더 강인해지고 있었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콜럼비아 대학교에서 개최된 전국 수학 올림피아드는 제 인생에서 가장 압도적인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대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그 웅장함에 숨이 막혔습니다. 닥터 밀러의 조언에 따라 우리는 하루 전에 도착하여 대회장을 미리 꼼꼼히 둘러보았습니다. 조용한 휴게실을 찾았고 비상구와 화장실 위치까지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사전 준비가 제 불안을 상당히 줄여주었습니다. 대회 당일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로 인해 대회장 지붕에서 빗소리가 크게 들렸고 일부 조명이 평소보다 더 밝게 조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감각적 자극은 제게 큰 스트레스로 작용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읽으려 할 때 갑자기 모든 것이 흐려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에 땀이 났습니다. 패닉 공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순간 미세스 톰슨이 가르쳐준 호흡 기법이 떠올랐습니다. 눈을 감고 숫자의 패턴을 시각화했습니다. 1, 1, 2, 3, 5, 8, 13. 피보나치 수열을 마음속으로 그려나갔습니다. 숫자들 자체가 나선형으로 배열되는 이미지를 상상했습니다. 몇 분 후, 저는 평온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문제지를 다시 보았습니다. 이제 문제들이 명확하게 보였고 제 마음은 차분해졌습니다. 그날의 문제들은 매우 난해했지만 저는 제 고유한 방식대로 접근했습니다. 특히 위상수학과 관련된 한 문제에서 제 접근법은 매우 독특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심사위원들은 제 풀이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과 발표 날 저는 전국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처음 목표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난 성적이었습니다. 시상식에서 메달을 받을 때 저는 여전히 눈을 내리깔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제 수학 공식 노트북을 품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그 노트북은 제게 안정감을 주는 동시에 제 정체성의 상징이었습니다. 더 뉴욕타임즈에서는 한국계 자폐 학생, 독특한 수학적 접근법으로 주목받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완전히 변화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저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가 아니라 학교의 자랑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제 내면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제 다름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제 성적과 수학 올림피아드에서의 성과는 여러 명문 대학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MIT에서는 조기 입학 프로그래머리 어드미션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17세에 대학에 입학한다는 것은 또 다른 거대한 제 머릿속에는 오직 그 문제의 패턴과 구조만이 가득했습니다. 김지아,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닥터 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균형이 필요해요. 하지만 저는 그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강박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제 자폐적 특성 중 하나인 과도한 집착이 발현된 것이었습니다. 2달간의 집약적인 연구 끝에 저는 제 초기 이론이 잘못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발견했다고 확신했던 패턴은 사실 더 복잡한 구조의 미완성된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게 큰 정신적 충격이었습니다. 항상 저에게 위안과 확신을 주던 숫자와 패턴이 이제는 혼란스럽게 느껴지며 처음으로 수학이 저를 배신한 것 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실패했어요. 닥터 첸의 사무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제가 봤다고 생각한 패턴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닥터 첸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김지아. 실패는 수학에서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 될 수 있어요. 가장 위대한 수학자들도 수백 번 실패했습니다. 그는 책장에서 책 한 권을 꺼내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라마누잔의 노트북이었습니다. 이 안에는 수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빛나는 통찰도 함께 존재하죠. 완벽주의가 아니라 호기심과 끈기가 진정한 발견을 이끌어냅니다. 그 말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항상 실패를 극도로 두려워했고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패가 학습 과정의 필수적인 일부임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닥터 첸의 조언에 눈물이 멈췄고 저는 처음으로 제 완벽주의와 정면으로 직면했습니다. 이것은 학문적 성장뿐만 아니라 개인적 성장에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었습니다. 좌절의 시간을 겪은 후 저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완벽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압박감 없이 순수한 호기심으로 탐구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제 자폐적 특성이 실제로는 수학적 사고에서 강력한 장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로 대수적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할 때 저는 그것을 시각적이고 공간적으로 조망했습니다. 이것은 독특한 관점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위상수학과 기하학의 경계에 있는 문제들에서 제 접근법은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저는 복잡한 수학적 구조를 마치 3D 모델처럼 머릿속에서 자유롭게 회전시키고 변형할 수 있었습니다. 닥터 첸의 지도 아래 저는 위상학적 양자 상태에 관한 새로운 시각화 방법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법은 기존의 수학적 표기법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웠던 미묘한 패턴을 드러냈습니다. 김지아에게 수학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닥터 첸이 나중에 한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그녀는 복잡한 수학적 개념을 직관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었고 이것이 우리가 이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연결점을 발견하게 해주었습니다. 6개월간의 집중적인 연구 끝에 저는 위상학적 양자 상태의 새로운 분류 체계를 제안하는 논문을 완성했습니다. 이 논문은 MIT 내부 심사를 통과한 후 권위 있는 수학 저널에 제출되었습니다. 논문 심사 과정은 길고 매우 엄격했지만 최종적으로 저의 연구는 수학계에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제가 개발한 시각화 모델은 많은 수학자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제공했습니다. 김지아 양의 접근법은 우리가 수학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널 편집자의 논평이었습니다. 그녀의 시각적 모델은 직관적이면서도 수학적으로 매우 정확합니다. 논문이 출판된 후 저는 여러 대학과 연구소에서 발표 요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큰 도전이었지만 이제 저는 제 연구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성취는 제 논문이 그달의 표지 논문으로 선정된 것이었습니다. 표지에는 제가 개발한 3D 시각화 모델이 아름다운 그래픽으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닥터 첸은 그 저널을 제게 건네며 미소 지었습니다. 김지아,
이것은 너의 다름이 창조해낸 혁신이야. 내가 세상을 다르게 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새로운 것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지. 그 말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칭찬이었습니다. 제 다름이 더 이상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세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선물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저는 가장 큰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수학 콘퍼런스의 연사로 초청받은 것이었습니다. 이곳에는 노벨상 수상자들과 필즈상 수상자들을 포함하여 세계 최고의 수학자들이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초청장을 받았을 때 제 첫 반응은 이를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백 명 앞에서 발표한다는 생각만으로도 공황 상태에 빠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닥터 첸과 지원그룹의 적극적인 격려로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김지아, 이건 내 연구뿐만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눌 기회이기도 해. 닥터 첸이 말했습니다. 내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커다란 영감을 줄 수 있어? 준비 과정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발표 내용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모든 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했습니다. 발표장 구조부터 조명, 마이크 위치까지 모든 것을 사전에 확인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결정은 제 자폐 스펙트럼 상태를 청중에게 공개적으로 언급할지 여부였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저는 이것을 숨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다름이 제 연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콘퍼런스 당일, 프린스턴의 웅장한 강당에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앞줄에는 제가 교과서에서만 보았던 전설적인 수학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경증 자폐 스펙트럼은 저에게 독특한 시각을 부여했고, 저는 이 시각으로 이 문제에 접근했습니다. 제 첫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세상을 패턴과 구조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이 위상 수학적 문제를 남들과 다르게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처음에 청중은 다소 놀란 듯했지만 곧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제가 개발한 시각화 모델을 보여주며 그것이 어떻게 복잡한 수학적 개념을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발표 중에도 불안감은 존재했지만 이제 저는 그것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 말이 막힐 때면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침착하게 시작했습니다. 질문 시간이 가장 어려웠지만 놀랍게도 저는 각 질문에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제 연구에 대한 확신과 깊은 이해가 불안을 효과적으로 넘어설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많은 수학자들이 제게 다가와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학문적 대화에서 진정한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제 다름을 인정하고 그것이 가진 강점을 온전히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MIT 박사과정 2년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수학계에서 가장 도전적인 문제 중 하나인 리만 가설의 부분적 증명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가설은 150년 이상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었고 완전한 증명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제 접근법은 전통적인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위상학적 구조와 양자 컴퓨팅 이론을 결합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세상을 보는 독특한 방식에서 자연스럽게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1년간의 집약적인 연구 끝에 저는 리만 가설의 중요한 특수 사례에 대한 증명을 완성했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증명은 아니었지만 가설의 핵심 측면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한 중요한 진전이었습니다. 닥터 첸과 다른 교수들은 제 연구를 검토한 후 이것을 세계 최고의 수학자들이 모이는 프린스턴 고급 연구소의 특별 콘퍼런스에서 발표하도록 강력히 추천했습니다. 이 콘퍼런스는 제 학문적 여정의 진정한 정점이 될 것이었습니다. 가장 저명한 수학자들 앞에서 제 연구를 발표한다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었지만 이제 저는 제 다름과 능력을 굳건히 믿고 있었습니다. 콘퍼런스 당일, 저는 침착하게 제 연구를 설명했습니다. 복잡한 개념들을 시각적 모델과 명확한 언어로 표현했습니다. 수학은 복잡함이 아닌 아름다움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패턴을 볼 수만 있다면요. 발표를 마무리하며 저는 이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저는 자신감 있게 청중과 시선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표준화된 테스트와 평가 방식이 다양한 사고방식을 어떻게 제한하는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단 하나의 잣대로 모든 마음을 측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지개처럼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색깔이 아름답고 가치 있듯이 각각의 사고방식도 그러합니다. MIT에서 저는 특별교육연구소를 설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신경 다양성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혁신적인 교육 방법을 연구하고 이를 실제 교육 환경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제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용기와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단 한 명의 학생에게라도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교육 콘퍼런스에서 저는 단언했습니다. 이 새로운 여정은 제게 또 다른 종류의 성취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수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보람 있었지만 실제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더욱 깊은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제가 시작한 프로그램들은 미국 내에서 빠르게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 곧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로도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교육부와 협력하여 신경 다양성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방법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김지아 교수의 접근법은 교육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육부 장관이 언급했습니다. 그녀의 경험은 우리가 다양성을 어떻게 강력한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문화적 차이와 신경 다양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제 접근법은 특히 국제교육 분야에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유학생들이 직면하는 언어적, 문화적 장벽과 신경 다양성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PBS는 다르게 보는 눈, 김지아의 여정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제 어린 시절부터 MIT에서의 성공, 그리고 교육개혁을 위한 노력까지 담아냈습니다. 방영 후 교육계와 일반 대중 사이에서 신경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저는 유엔운 교육 포럼에 초청받아 연설할 기회도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교육 시스템이 다양한 사고방식을 어떻게 더 잘 수용하고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학생들이 시스템에 맞추기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다양한 학생들의 개별적인 필요에 맞추어 변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 연설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이 모든 활동 중에서 저에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제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은 한 학생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그 학생은 경증 자폐를 가진 한국계 미국인 유학생이었습니다. 김지아 교수님, 당신의 이야기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포기했을 것입니다. 당신처럼 저도 다르게 세상을 보지만 이제는 그것이 제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겪었던 모든 어려움과 도전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이의 여정을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은 제가 겪은 모든 고통이 가치 있었음을 의미했습니다. 24세가 되던 해, 저는 테드 TED의 메인 스테이지에 초청받았습니다. 다르게 보는 눈, 신경 다양성의 힘이라는 제목의 강연이었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를 전 세계와 나눌 수 있는 가장 거대한 플랫폼이었습니다. 테드 강연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 여정 전체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미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혼란스러움, 진단 후의 깊은 고립감, 수학을 통해 제 목소리를 찾게 된 과정, 그리고 세계적인 인정과 사회적 영향력까지. 강연장에 들어서는 순간 객석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특별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저의 첫 멘토였던 미세스 톰슨과 닥터 밀러, 그리고 MIT에서의 지도 교수 닥터 첸까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관찰합니다. 이어서 제가 어떻게 패턴과 구조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수학적 통찰로 이어졌는지 설명했습니다. 제 자폐 스펙트럼 경험과 문화적 차이가 빚어낸 어려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한 과정도 솔직하게 공유했습니다. 저의 다름은 결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시각, 다른 언어, 다른 가능성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세상의 패턴을 읽어내고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장엄한 기립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와 부모님을 포옹했을 때 우리 모두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워, 김지아. 아버지가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여정은 하나의 완벽한 원을 그린 것 같았습니다. 한때 세상과 단절되어 있다고 느꼈던 소녀가 이제는 자신의 이야기로 수백만 명과 연결되었습니다. 제 테드 강연은 온라인에서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전 세계 학교와 대학에서 교육 자료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신경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입부에서 언급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1,500명의 눈을 직접 마주했던 순간, 그리고 제 인생의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를 극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김지아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매일 새로운 도전과 발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김지아 씨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다름은 약점이 아니라 세상에 공헌할 수 있는 특별한 방식이라는 것을. 오늘의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이라도 되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세상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고하는 마음들로 인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이 콘텐츠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신경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저희 채널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다음 세대의 김지아를 위한 중요한 격려가 됩니다.